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더 이상 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151명 그 정족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저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자, 향후 그렇다면은 일단은 헌재의 판결을 신속한 판결을 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총리로서는 더 이상 어떤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겠다. 지금 헌재 이야기하는 것은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헌재의 가령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은 그 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헌재에서 그건 이제 별도로 또 논의를 해야 돼요. 심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탄핵 심리 말고 그 권한쟁의 심판 심리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로서는 그것은 지금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보시면은 구호가 이거 원천 무효라고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포를 해서 192표로 이게 통과가 됐다는 것이 원천 무효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밖에 없는데 일단 총리나 총리실에서는 그런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은 또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을 정당이 할 수 있느냐.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대통령실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또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헌재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그런데 최근에 이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법의 해설서에 그게 2015년인가요? 전체 15명의 헌법학자들이 토의를 해서 일종의 해설서에 나온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할 때는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그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서와 헌재에서 정반대로 결론을 내릴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 상황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대행으로 하면 인정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는 이게 물론 어떤 절차상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일종의 권한 대행이 두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헌재에서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거 가처분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안 권한쟁의 심판도 헌재에서 먼저 다루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는 오늘 겨우 시작을 했는데 뒤로 또 늦춰지는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가지 가지고 이렇게 뭐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죄송합니다. 권성동 대행이 대표 대행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그러냐 그랬죠.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다. 뭐 5가지 사유는 있지만 어쨌든 목적은 헌재 심리를 빨리 해서 빨리 인용 결정이 나와서 조기 대선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시도를 했던 헌재의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그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소추 표결이 원천 무효고 투표가 불성립한다고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족수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 2명 있는 그런 어떤 혼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빨리 초반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뭐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권한쟁이든 뭐 가처분 신청이든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리와 함께 여러 가지 경중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헌법재판소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그런 능력은 일정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한에서 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심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대통령 탄핵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스스로 직무집행 정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그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이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무집행 정지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더 늦출 예.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많은 이 법 전문가들께서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권한대행이 2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은 일단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의결이 끝난 상태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법적 효력은 일단 발생한다.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권한대행이 2명이라는 이런 혼선 이런 부분들은 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했다, 자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 중에 권한을 저희가 국민들이 맡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국정의 혼란이 만들어졌고 또 헌정 질서가 일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이것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방안을 이 권한대행께서 제1 그 목표 우선순위로 삼았어야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의 이 도화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오늘 권한대행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이제 직무가 정지되시겠습니다만 그 직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권위 사무총장을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권한을 쓸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다시 어떤 사무총장에 대한 권한 대행으로서의 인사권을 오늘 행사하셨고 또 이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소위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셨다면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 지금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런 길이었다 하는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기 네. 권성동 대행께서 총력 투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총력 투쟁을 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환율이 오늘 1,48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이유가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12.3 비상계엄이 우리의 이 경제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켰던 것이고 또 거기에 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빠르게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이 가중됐다 하는 부분들이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이제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의 이제 결정을 이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여야 간의 어떤 합의를 좀 부탁했었는데 네.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다는 입장은 좀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거부권이라든가 뭐 특검범에 대한 어떤 거부권이라든가 네. 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여야가 너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좀 합의를 좀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여당이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이제 다시 권한대행에 대해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여야의 협치를 굉장히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권한대행이 했었던 뭐 지금 권한에 대해서 여야가 미리 좀 협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런 자세를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처럼 예. 또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탄핵 의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상계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황, 계속적인 탄핵이라던
법안이라든지 특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의하는 것, 예산을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후의 모습들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등등 해갖고는 탄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사들은 탄핵은 시켜놓고서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인조차 보내지 않아서 기일도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도 감액된 그 상태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지금 이러한 비상 상황이 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추경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수권 정당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도 않고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달래서라도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도저히 상황이 안 좋다. 이들과는 대화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이 전국 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협의할 의사도 없이 바로 탄핵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오늘 최선목 경제부총리가 아침에 기자회견한 다음에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탄핵을 할 것이며 어디까지 전국 혼란을 방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